돈 내는 문제는 두 종류인데 지불 방법의 수라는 말과 지불 금액의 수를 물어보는데 얘만 문제 낼 거라면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이유가 없다. 근데 요거 때문에 내는 거니까 학교 시험은 요거가 A가지 요게 B가지면 A 빼기 B는 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얘를 꼭 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잠깐만 내가 그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1003하고 1004는 아무 고민 없이 그 겹치게 그 작은 돈이 큰 돈을 침범할 수 없는 케이스인 걸 내가 문제 푸는 건 아니고 그냥 문제만 봐봐. 1003번 봐봐. 500원짜리 몇 개 있어? 1개. 10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4개. 자, 100원짜리 가지고 500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작은 돈 단위 100원짜리가 500원 단위를 침범할 수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3개밖에 없거든 지금? 500원 역할을 못하지? 네. 그 다음 10원짜리 4개가 있어. 이거 100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10원짜리 100원짜리 다 합쳐봐. 500원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이거는 작은 돈 단위가 큰 돈 단위를 침범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케이스지. 그러면 무조건 이 경우밖에 없는 거야. 뭘로 물어봐도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돼. 동전 더하기 1, 동전 더하기 1, 동전 더하기 1 곱하기 한 다음에 빼기 1. 침범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1004번도 10원짜리 4개, 1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1장. 그럼 뭘 물어보든 지불 방법을 물어보든 지불 금액을 물어보든 침범할 수 없는 경우라면 똑같이 세면 된다. 그러면 나랑은 1005번을 풀자는 거야. 자, 1005번 이거 문제 풀 때 헷갈리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써놓고 해. 1000원짜리가 4장 1000원짜리 4장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3장 3장 그 다음에 10,000원짜리가 4장 2장. 니네가 이제 혼돈할까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결론 지어줄게. 봐봐. 5,000원짜리 3개가 10,000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요건 가능. 1,000원짜리 4개가 5,000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할 수 없음. 다 합쳐서 10,000원짜리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0원짜리 갖고 여기를 침범할 수 있냐고. 없지? 네. 네, 그러면 잔돈 바꾸기를 할 때는 여기까지만 잔돈 바꾸기가 되는 거야. 얘가 얘를 침범 못 하잖아. 얘는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는 어차피 5,000원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5,000원 금액이 된다면 잔돈 바꾸기를 하라고 할 때 여기만 잔돈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바꿔놓고 푸는 거냐?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2개 더하기 1, 3개 더하기 1, 4개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하면 끝. 그러니까 59. 그런데 만약에 지불 금액의 수를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가 침범이 되니까 이렇게 잔돈 바꾸면 저 문제가 5,000원짜리가 요거 10,000원짜리 2장이 5,000원으로 4장이죠? 요 3장. 그럼 총 몇 장? 7장이라고 하고 1,000원짜리가 4장이 있었던 요 문제를 가지고 푸는 거죠. 절대 침범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7 더하기 1, 4 더하기 1 빼기 안 내는 경우 하나 제외. 그래서 39가지 이렇게 세야 맞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침범할 수 있는 경우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1005번의 풀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2개 더해서 세야 되니까요. 98개가 되나요? 자, 요게 돈 내는 방법. 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2가지만 남았습니다. 사실은 좀 더 빨리 해볼게요. 여기는 내가 필기가 됐을 거로 생각하고 지워버릴게. 자, 길찾기 문제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길찾기라고 하면 안 되고 최단거리라고 해야 니네한테는 더 좋은 문제가 되겠다. 지금 여기서 최단거리를 배우는데 사실은 이 단원의 마지막 단원 조합
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조합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사실은 이 문제를 풀어낼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은 거꾸로 중학교 때 썼던 노가다를 추천합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 보여줄게요. 자, 예를 하나 더. 중학교 때 했던 문제를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학교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살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었지? 이게 설레발 치는 거 있었지, 그지? 네,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알고 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이 한 가지 그대로 따라오면 되니까 그대로 한 가지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한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그냥 한 가지예요. 쭉 이렇게 한 가지. 오케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다음 이제 여기를 셀 때 여기까지 오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에서 올라오는 방법 한 가지와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방법 한 가지. 단 최단 거리를 이해하는 건 여기에서 학교까지 갈 때 무조건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위로 올라가는 방법만 사용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문제 설명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건 왜 안 돼요? 그건 빙빙 도니까 최단 거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방법과 이 방법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이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으니까 올라오는 방법이 한 가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한 가지에서 여기 몇 가지가 돼? 두 가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줬을 거냐면 여기서 이리로 갈 때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쓴다 이렇게 배웠겠죠. 한 번만 더 이해해보고 가자. 그 다음부터 쓸게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서 올라오는 방법이 한 가지. 여기에서 들어오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총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와 이거를 더해서 세 가지. 이제 막 쓰겠습니다. 안 봐도 35가지겠죠? 이렇게 세면 돼. 다른 방법 없이.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걸어볼게. 맞는데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여기에 문방구가 있어. 근데 내가 집에서 학교 갈 때 문방구에 반드시 들러서 뭐를 사가지고 학교까지 가야 돼. 이렇게 갈 수 있는 최단거리 방법은 이렇게 써서 하는 건 맞는데 반드시 여기를 들려서 가야 된다. 이럴 때. 그럼 은지야 어떻게 써야 되지? 들려서 가야 되면 일단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맞아? 그러면 요 사각형만 생각하시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문방구에서 학교까지 가는 사각형만 생각해보면 요 사각형만 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길 반드시 들려가야 된다면 이런 길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목표하는 저 지점까지 가고 마치 아까 그 A 마을에서 B 마을, B 마을에서 C 마을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집에서 문방구 가는 길에 여기는 없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요거 따로, 요거 따로인데 집에서 학교까지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다음 연달아서 여기까지 가니까 아까 A 마을에서 B 마을 갔다가 C 마을 가는 것처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를 좀 빨리 해볼게. 기억해도 돼. 밭전자 모양인 거 알겠니? 그냥 많이 해보면 늘어. 근데 이 글씨가 밭전자 아니야? 밭전자는 6가지예요. 그냥 쓸게. 처음엔 하겠지. 근데 하다 보면 이것도 귀찮았네. 여기까지 쓴 거죠. 더해서 밭전자는 6가지. 끝.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날일자죠. 뉘어놨던 세워놨던. 날일자는 그냥 3가지예요. 손으로 그어도 금방 알아. 어쨌든 3가지죠. 그러면 일단 집에서 학교까지 경우수가 6가지에 문방구에서 학교까지가 3가지인데 연달아서 발생함으로 곱해서 18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똑같은 길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이번에는 비가 와가지고 여기에 길이 물에 잠겼어. 그래서 여기는 지나갈 수 없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 거리 방법 수는 몇 가지인가요? 1분 사용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막 쫄지 말고. 여기 못 가. 못 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 안 날 수도 있어. 그래도 해. 어떻게 되지 이거? 아니면 막 그려보면서 하든지. 배운 놈은 알겠죠? 나 배운 놈이 하는 사람 있어? 쫄지 말고 몇 가지? 17가지? 네, 정답이죠. 잘 찍었어요. 어쨌든 17가지입니다. 그거 어떻게 그림하세요? 전체 방법수에서 반드시 저기를 지나가는 방법을 빼면 안 지나가는 방법만 남겠지. 이해되니? 네. 전체에서 저기를 지나가는 방법수를 빼면 안 지나가는 방법만 남는다. 그러니까 35가지에서 반드시 지나가는 방법이 18가지니까 그걸 빼면 17가지가 지나가지 않는 방법이야. 니네 귀찮게 하려면 또 최단거리 막 이렇게 선 넣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가 최단거리죠. 이해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풉니다. 35가지를 한번 계산해 볼게. 그냥 참고로 해. 아직 몰라도 돼. 조합할 때 얘기해 줄게. 이리 가는 방법과 이리 가는 방법만 사용한다면.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어떤 식으로 순서가 바뀌든 간에 이렇게 몇 번 가야 되니? 따져봐요. 이렇게 몇 번 가야 돼 일단? 4번. 4번은 가야죠. 요거는 몇 번 사용해? 네, 3번. 3번은 사용해야지. 순서가 이렇게 가도 총 개수로 따지면 이거 4번이고 이거 3번밖에 없는 거야. 가로로는 4줄이니까 위로는 3줄이니까. 그럼 요걸 가지고 공식처럼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면 4면 4, 3, 2, 1 아니다. 총 합치면 7이니까 7, 6, 5, 4, 3, 2, 1 나중에 팩토리얼이라는 단위는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총 7번이면 7부터 1까지 곱한 거에서 이게 4면 4부터 1까지 곱한 거, 그 다음에 3이면 3부터 1까지 곱한 거 이렇게 써주면 끝나요. 그래서 4, 3, 2는 이렇게 지어지고 3, 2, 6은 이렇게 지어지고 나면 7, 5, 35, 35가지 이렇게 세는 게 이제 고등학생들이 세는 방법으로 소개를 할 거야. 근데 내가 왜 이거를 기본으로 하라고 하느냐? 지금은 그렇게 안 내지만 옛날 수능 문제 이렇게 낸단 말이야. 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최단거리 방법수 세봐. 이거를 아까처럼 이런 공식처럼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럴 땐 그냥 아까처럼 노가다 세는 게 제일 확실하고 빠르기 때문에. 그럼 해볼게. 아까 여기 처음에 요거처럼 썼던 거 요거 이해 돼 안 돼? 이거 돼? 갈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여기 없으니까 여기 한 가지. 여기까지 쓰는 거 맞아? 여기도 여기 한 가지 맞아. 자, 그럼 여기까지 몇 가지? 2가지. 더해서 2가지. 여기는 3가지. 올라오는 거 한 가지에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3가지죠. 그럼 여기는 4가지. 올라오는 거 한 가지에 들어오는 게 3가지니까 4가지 되지. 네. 자, 이제 뭐가 어려운 거냐면 여기는 몇 가지야? 여기는 올라오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들어오는 거만 4가지지. 4가지. 그냥 4가지라고 쓰는 거. 이해돼? 네, 요러면 돼. 끝났어. 그럼 여기는 올라오는 거 한 가지랑 여기 들어오는 거 4가지가 있으니까 5가지가 맞는 겁니다. 여기는 2가지 한 가지니까 3가지. 자, 여기까지 들어오는 방법은 올라오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이게 들어오는 거만 있지. 그러니까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여기는 7가지가 되는 게 보여요? 여기는
11가지가 되는 거 보이시고 여기는 16가지가 되는 거 보이죠? 자, 여기만 보면 돼요. 이제 올라오는 게 3가지가 있었고 들어오는 게 1가지밖에 없으니까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11가지가 되는 거. 여기는 올라오는 거 16가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11가지니까 27? 다 좋은데 거기서 안 되는구나. 27가지. 그러니까 중간에 막 빵꾸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공식처럼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풀기가 힘들어. 그렇다면 그냥 노가다 뛰는 게 제일 빠르고 쉬운 방법. 대신 여기가 같은 숫자가 써진다는 게 왜 그런지 보면 그냥 딱 찍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아래 또 옆을 보시라고. 길이 없으면 세지 않는 거고 길이 있으면 이 방법수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더해질 게 없어서 그렇지 그냥 4가지가 맞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쉽게 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달라요. 자, 그럼 최단거리 문제 기본은 다 얘기를 했으니까 기억할 수 있다고 보고.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갈게요. 유형 1로 가면 되죠? 이제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유형 1을 내가 하나도 안 해고 갔지만 이제 여러분이 건드릴 수 있는 유형이 되어버렸다고. 그동안 배운 걸 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한 문제를 줘볼 테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야. 949번 답 쓰는 거야. 949번 답. 자, 문제 읽으세요. 천천히. 조금 생각 안 나더라도 선생님 풀어줄 거니까 생각을 해 대신 아까 했던 거를 기억을 삼으시고 떠올려서 949번 나 문제는 쓸게. 만약에 일찍 풀린 사람은 953번 도전하세요. 내가 여기 2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푼 사람은 꼭 여기 뒤에 빠른 정답을 통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검토하고 다음 문제 푸세요. 틀렸는데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아주 기본인 거야. 필기했던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953번도 도전하시면 돼. 충분히 가능해. 두 개 다? 하나. 그럼 또 도전하세요. 953번도. 두 개 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3 또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조금만 해석하면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말과 동일한 뜻이 된다는 걸 이해한 사람은 아까처럼 합집합 배우수의 개수를 A 더하기 B 한 다음에 교집합 빼기 했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죠. 3의 배수 33개와 4의 배수 25개가 있는데 3과 4의 공배수는 얼마나 12배수요? 12의 배수는 8개가 있나요? 네, 8개가 있죠. 50개의 수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 그 1학기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이나 함수 개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푼 게 아마 두 가지 방법으로 푼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래서 두 가지 경우로 세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뭐냐면 이런 경우라면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 때 0이 되는 케이스와 요거는 판별식 0보다 크다의 케이스를 푸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 수하고 요 경우 수를 더하면 되는 거. 두 번째는 두 가지 경우를 세는 게 너무 싫다 하는 사람은 어차피 판별식이라는 내용이 이거 아니면 이거 세 종류인데 이 문제를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세서 더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이게 어차피 주사위 눈이니까 36가지가 전체 경우 수니까 전체에서 판별식이 음수가 나오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순서상 개수만 빼줘도 한 개나 두 개를 다 센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방법으로 풀었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두 가지냐 한 가지냐는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쪽도 좋은 풀이고 아닌 것도 풀이죠.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보면 되는 거 생각해봤더니 5가지 경우고 그것이 아닌 경우가 한 가지뿐이 없는데 굳이 5가지를 따로따로 세겠다. 이건 조금 좀 불리한 경우예요. 근데 두 가지에 한 가지, 뭐 세 가지에 두 가지 이 정도는 어느 쪽으로 풀어도 그거는 큰 불리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전체 36가지에서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를 푼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다를 푸는 거니까 a제곱이 8b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A, B 순서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수가 아무래도 B가 좀 크니까 B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몇 가지 경우가 있나? B가 만약에 1이면 8이 되니까 A제곱이 8보다 작아. 그럼 뭐 들어갈 수 있지? 제곱해서 8보다 작은 수. 1, 2. 그렇죠? 3은 안 되죠. 그러니까 B가 1일 때 A는 1이나 2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적으면 두 가지라고 세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B가 2가 되면요. 칸이 좀 좁다. 위에다 좀 올렸을게. A제곱이 8B 이렇게 됐을 때 B가 1인 경우라면 그때 A는 1과 2 두 종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과 B가 2면 8이 16이니까 1, 2, 3 이렇게 가능하지요. 갈수록 많아질 거니까 좀 여유 갖고 쓰세요. 그 다음에 B가 3이면 24가 되니까 제곱해서 24보다 작다. 5는 안 들어가게 되니까 1, 2, 3, 4까지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B가 4가 되는 경우 그럼 8, 4, 32 그러면 제곱해서 32보다 작다니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5까지 가능하죠. 25까지 그치? 그러니까 1, 2, 3, 4, 5 가능하고요. B가 5가 되면 8, 5, 40이니까 다 되죠? 6가지 그럼 당연히 6인 경우도 이게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6가지, 6가지, 12가지에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가지네요. 그러니까 몇 가지 남아? 10가지야?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 왜? 훨씬 많이 됐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판별식이 0일 때랑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를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었으니까 유분리를 따지지 말고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세서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 가지 경우만 세겠다 귀찮아서 많이 세지만 그런 사람도 가능합니다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죠. 실제 학교 시험은 아마 954번처럼 중근 갖는 경우에 대한 얘기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과제할 때 한번 해보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 유형 4번은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는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아예 외워두세요라고 얘기할 거를 적어줄게요. 그러니까 세면 되는데 가지수가 꽤 되는 놈을 매번 일일이 세는 거는 여러분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확장이 안 돼. 그냥 몇 가지만 딱 나와서 그거 이상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이 문제는 의미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적어줄게요 이제. 왜냐면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의 의도는 니네가 다 그려서 실제로 써가지고 확인해봐. 이게 출제 의도인데 우리는 매번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경우라면 몇 가지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서 공식은 따로 적어주고 한번 실제로 그려볼 거예요. 내가 그려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세는구나. 제목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문제는 표현이 엄청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인 거야. 남의 가방 가져가기 개념. 이게 뭐예요? 이런 거지. 건우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집에 간다고 운동장을 가다가 우리 축구하고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4명이서 축구하고 할래?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거기 체육실 가서 공 갖다가 이제 축구를 하기 위해서 가방을 벗어가지고 한꺼번에 던져놓은 거죠. 축구 열심히 하고 놀았어. 이제 힘들어 집에 가자 했는데 가방 확인 안 하고 그냥 아무 가방이나 하나 딱 들고 집에 간 거야. 그랬더니 집에 가보니까 전부 다 남의 가방이야. 내 거 아니야. 요 경우가 몇 가지냐고. 를 세는 거야. 그래서 남의 가방 가져가기.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 1, 2, 3, 4가 있는데 1이면 1, 2면 2, 3이면 3, 4는 4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 남의 거 가져가는 경우. 자기 번호 아닌 거 가져가는 경우. 이런 식의 개념이야. 표현이 달라도. 그래서 이 남의 가방 가져가기는 공식을 미리 적어주면 4명이서 남의 가방 가져가는 경우는 9가지, 5명이서 남의 가방 가져가는 경우는 44가지. 이 2개 이상은 나오지가 않아요. 3명도 나오지가 않아.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일단 요거에 해당되는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 교란순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 AI가 I가 아닌 경우 이런 표현에 해당돼요. 얘가 숫자가 아닌 거, 다른 거, 자기 아닌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제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서술형은 뭐 낼 리는 없겠지만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는 게 나쁜 습관은 아닌 게 나중 가서 실제로 그려가면서 꼭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한번 요 4명이서 남의 가방 가져가는 걸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A, B, C, D 4명이라고 치고 A, B, C, D 4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시작할게요. A는 그러면 자기 가방은 못 가져가니까 가져갈 수 있는 가방이 어떤 종류예요? B하고 C하고 D하고, 그죠? 그래서 A는 B 아니면 C 아니면 D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칸을 좀 벌려서 써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를 할게요. B는 이미 여기 가져왔으니까 남의 가방을 가져가려면 그냥 A나 C나 D나 가져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A를 가져가거나 C를 가져가거나 D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C로 넘어옵니다. 자, C의 입장에서 보세요. C는 자기 건 못 가져가니까 A, B, D 중에 가져갈 수 있지. 맞아? 근데 이렇게 따라와봐. 이렇게. 요 경우. A, B는 벌써 가져가 버렸지. 그러니까 C 아니면 D인데 그럼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D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C를 가져가야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요 경우 B, C를 가져갔다. 그럼 C는 요 셋 중에 가져갈 수 있는데 B, C를 가져갔으니까 B는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럼 누구랑 누구 중에 가져갈 수 있어? A나 D를 가져갈 수 있긴 한데 B, C, A를 가져가면 얘가 뭘 가져가야 돼? D를 가져가야 되니까 자기 가방을 가져가는 상황이 생겼어.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된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할 수 없이 얘가 D를 가져가야 되고 남는 것 중에 D는 얘가 가져가야 된다요. 얘는 A를 가져가게 되면 서로 남의 거를 가져가게 되죠. 그럼 이제 좀 빠르게 해볼까? B, D 가져갔어. 뭐 남았어 그러면? A, C 남았어. 그럼 얘는 뭘 가져갈 수밖에 없어? A. 그럼 여기는 C. 그렇죠? 그럼 끝난 거죠 하나가.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해서 9가지.
이게 끝인 거야 원래. 그래도 연습이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C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B는 A, C, D 중에 가져가야 되는데 C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자기 빼고 A와 D밖에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A를 가져갈 수 있고 D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A, C를 가져갔으니까 C 입장에서는 B도 가져갈 수 있고 D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B를 가져가 버리면 D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케이스는 안 생기는 경우가 된다. 그럼 결국 A를 가져가고 D를 가져가고 얘가 B를 가져가는 이 케이스밖에 없는 거고요. 자꾸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그냥 말해줘. 소리 안 내도 되는데 CD니까 가져갈 수 있는 건 A, B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고 A 가져가면 얘가 B, 얘가 B를 가져가면 얘가 A가 되니까 역시 C에 대해서도 세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죠? 자 마지막 D를 가져버리면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게 D니까 D는 빼고 A, B, C 중에 가져간다면 B는 못 가져가니까 A하고 C밖에 없다. 그럼 A, D를 가져갔으니까 얘는 B, C 중에 가져갈 수 있는데 C는 못 가져가니까 B를 가져가야 되고 얘는 C를 가져가게 된다. C, D를 가져갔으니까 C의 입장에서는 A를 가져갈 수도 있고 B를 가져갈 수도 있고 얘가 A를 가져가면 얘가 B, 얘가 B를 가져가면 얘가 A가 되어서 총 9가지 경우가 된다. 선생님 천천히 시간만 주면 나는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그릴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의미가 이런 의미로 4개 숫자 4개나 또는 가방 4개라면 그냥 9가지 써버리시라고 해요. 5명의 경우는 A, B, C, D, E가 있으면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있죠? B, C, D, E지. 그 각각마다 11가지씩 있어. 그래서 B, C, D 4가지에 각각 11가지씩 있어서 44가지가 그려지게 되니까 이걸 실제로 그려서 쓰려면 시간 다 갑니다. 어쨌든 근데 이 2종류 이상은 나오지 않고요. 좀 더 심화해서 배우면 나중에 수열이라는 개념으로 외워서 점화식이라는 구조로 아예 공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교육과정도 안 있는 걸 거기까지 배우는 건 좀 오바고 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해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70번 보세요. 말이 달라져 있어. A, B, C, D 네 사람이 각각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상자에 집어넣고 임의로 하나씩 집었을 때 네 사람 모두 서로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잡는 경우 970번. 그러면 4명이 서로 남의 거 가져가기가 됐지. 그럼 몇 가지? 9가지 답 쓰면 돼요. 자 응용 들어갑니다. 972 K대 어디죠? K대 고려대야 건국대야? 아 고려대는 C 아니요? 아닌가? K대야? 아 좋아요. K대 학생부 종합수시에 5명의 지원자가 이렇게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 보고 나고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하나씩 가져가는데 한 명만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경우. 그러면 한 명은 자기 거 가져가고 나머지 4명은 남의 거 가져간 거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1, 2, 3, 4, 5가 있는데 1번이 자기 걸 가져갔다고 쳐. 그럼 이 4명에서 생길 수 있는 남의 거 가져가는 경우가 몇 가지 생기니? 9가지 생긴다고 했지. 그러면 1번이 자기 거 가져가고 얘네들이 가는 경우가 9가지. 이제는 2번이 자기 거 가져가고 나머지 요 4사람이 남의 거 가져가는 경우가 9가지. 3번이 가져가는 경우, 4번이 자기 거 가져가는 경우, 5번이 자기 거 가져가는 경우. 그럼 9가지씩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겨? 5가지가 생기니까 45가지라고 금방 풀어버릴 수 있다. 이 기본 숫자를 기억한다면. 이해됩니까? 자, 974번은 이제 셀 게 없죠? 5명이 전부 다 다른 학생 모자를 가져간 거. 44가지. 그지? 그렇게 응용하시면 돼. 됐어요? 충분히 되죠? 요 표하고 여기까지는 꼭 할 수 있도록. 요 정도까지만. 3명은 안 낸 이유가 그럼 얘는 뭐 가져갈 수 있냐면 B 아니면 C야. 그럼 얘는 뭐 가져갈 수 있어? C 아니면 A인데 이러면 얘가 A를 가져가고 얘가 C를 가져가는 게 없는 거죠. B, C, A밖에 없는 거고 얘가 C면 얘는 B는 A와 C를 가져갈 수 있는데 C는 벌써 가져갔으니까 뭘 가져갈 수 있어 이제? A 가져가면 되나요? 그래서 3명이 바꿔가는 경우는 2가지밖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쓰나 외우나 똑같아서 굳이 안 써준 거예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이걸 그리는 사람은 얘는
그래 할 수 있다는 거. 방식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교란 순열 남의 거 가져가기에 대한 건 일부 친구는 자기 걸 가져가고 나머지들은 자기 거 아닌 걸 가져갈 때도 응용이 가능하다. 됐어요? 그러면 됐고 고배 법칙 됐고 개수 됐고 7번 7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배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그냥 예를 들어볼게. 이거 내가 무슨 내용을 설명할 게 아니라서 그래. 985번 봐봐. 두 자리 자연수 중 상상됐어? 두 자리 자연수 중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니까 맨 앞이 1로 시작하는 놈부터 그 다음에 9로 시작하는 놈까지 있고 이 뒤에 붙는 숫자들이 0부터 9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도 0부터 9까지 이렇게 10장의 카드가 1의 자리에 붙을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합쳐서 짝수가 돼. 그럼 숫자 2개 합쳐서 짝수 되는 건 언제 있죠? 숫자 2개를 합해서 짝이 된다는 건 짝짝 아니면 홀홀인 거지. 그럼 이렇게 앞자리가 홀수인 경우가 1, 3, 5, 7, 9 5가지가 있고 그때마다 요 뒤에 오는 1의 자릿수가 홀수가 되려면 1, 3, 5, 7, 9 또 5종류가 있으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막 다 써놓고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짝수 더해지는 경우 아니면 홀수 더해지는 경우인데 그러면 앞자리가 홀수인 것을 세봤더니 1, 3, 5, 7, 9 5종류가 있는데 그때마다 동시에 1의 자리 숫자도 홀수이어야 하니까 1, 3, 5, 7, 9 5가지이므로 이렇게요. 됐니? 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경우는 1의 자리 숫자도 짝수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짝수는 2, 4, 6, 8 4종류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것마다 동시에 1의 자리 수는 짝수가 0, 2, 4, 6, 8 5종류의 짝수들이 있는 거죠. 이러면 45종류가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제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뭐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이 유형 12 색칠하기 문제.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고 여기에서부터 경우의 수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우리 불쌍한 천사들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역시 기준을 잘 잡아두기 바랍니다. 2가지 기준만 줄게요. 중학교 때도 색칠하기 엄청 많이 해보지 않았냐? 좀 헷갈리긴 했죠. 그래서 색칠하기 기준을 지금부터 주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숙제를 하면 이런 경우가 생겨야 되라. 잘 기억해봐. 잘 들어봐봐. 이게 할만하다 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단어 숙제할 때보다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려요. 복잡할 게 없거든. 계산이 오래 걸리는 것도 없고. 근데 아예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야. 아예 모르겠다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끝나거나 안 끝나거나. 되도록 많이 풀고 채점하시고 직접 오답 가능한 건 해설지 참고해서라도 이해를 해오시고 잘 이건 모르겠는데요 하는 문제는 꼭 표시를 해오란 말이에요. 이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줬던 기준에서 벗어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 터프 같은 거 하면 추가가 돼야 되는 거. 네, 그런 건 그때 해줄 테니까 일단 기본기만 오늘 잘. 자, 색칠하기 문제는 2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A, B, C, D 무슨 색칠하잖아. 근데 이제 영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색칠하는데 대부분 이런 문제야.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지만 서로 붙어있는, 이웃해 있는 곳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계지도 색깔을 몇 색깔만 가지고 칠할 수 있냐 이 문제랑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거야.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좋은데 경계가 이웃한 놈들은 다른 색으로 칠하시오. 안 그러면 구분이 안 되니까요. 영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같은 색깔로 칠해놓으면 한 나라로 보이지 이게 두 나라로 보이거든. 그래서 2가지 기준입니다. 일단 그렇게 칠할 때 첫 번째 가장 쉬운 케이스.
어디부터 칠할 건가의 기준을 한번 잡아두는 게 좋아요. 무조건 A부터 칠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디부터 칠할 건가를 기준을 잡는 게 일단 좋은데, 어디부터 칠하면 일반은 나랑 가장 경계가 많이 붙어 있는 곳, 내가 진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얘랑만 붙어 있는데 어떤 놈은 얘랑도 붙어 있고 얘랑도 붙어 있고 얘랑도 붙어 있어. 그럼 많이 붙어 있는 놈 먼저 결정해 주면 이 놈들이 결정하기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계가 많이 이웃한 놈. 근데 보통 그림상으로는 그게 영역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제일 넓은 부분 이런 개념으로도 비슷해. 가장 경계가 많이 이웃한 영역을 먼저 칠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칠해졌어요. 하나가 칠해졌어. 제일 넓은 곳이. 그럼 이제 그 다음 걸 칠할 때 문제인데, 색칠할 때는 뒤를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 앞만 쳐다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 경계가 제일 많은 놈이 A라고 쳐. 그러면 이제 B를 칠할 차례가 됐을 때 B는 A만 신경 쓰면 된다고. A만 쳐다보고 쟤랑 겹치니까 나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 오케이? 네. 그래서 A를, B를 칠했어. 그러면 내 뒤에 오는 놈들이 무슨 색깔 칠할까는 나는 고민하지 말라니까. 내 앞사람만 쳐다보라고. 왜? 내 뒷사람은 지가 알아서 나 보고 피해서 칠할 거기 때문에 뒷사람 걱정을 하지 말라고. 앞만 보고 칠하시면 된다고. 이게 기본기 두 가지예요. 물론 이제 이거에서 파생된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긴 해. 그래서 그건 미리 이따가 그냥 제목만 하나 적어놓으면, 이것도 그림으로 내가 예를 들을 테니까 일단 표시만 해. 일단 핵심은 가장 기본 문제들은 이걸로 해결하는 거고, 그림이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 놈들은 빨간 것까지 연결을 할 거예요. 자, 먼저 기본기 칠하는 것부터 하나 예를 들어줄게. 중학교 때 봤던 도형인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칠할 수 있는 색깔 종류가 4가지 색깔이 있다고 칠게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돼요. 그러나 경계가 이웃한 부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됐어. 그럼 선생님, 경계가 이웃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거부터 얘기해 줄게. 경계가 이웃한다는 건 얘가 경계가 이웃한 그림이야. 뭐냐면 이 두 개가 경계가 선으로 그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는 경계가 이웃한다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얘랑 얘랑 뭐만 공유해? 점 하나만 공유하지. 요거는 이웃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색깔 칠하는 거랑 관계없어. 여기 막 칠하면 돼. 그러니까 경계가 이웃한 건 둘이 선으로 구분이 돼 있을 때고, 붙어있는 부분이 점 하나에 해당되는 얘네들은 이웃한 경계가 아닌 거야. 마치 이 얘기야. 경계가 이웃하지 않고 마주보고 있다. 이 정도 개념이 이런 그림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대로 한번 간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자, 그럼 뭐부터 칠하는 게 여러분들 좋을까? 그래서 A부터 칠하는 게 낫겠죠? A는 벌써 B, C, D 4군데나 경계를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인싸예요, 인싸. 그러니까 A부터 칠할게. 그럼 A에는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 종류가
네 가지 종류의 색깔 중에 구분해서 칠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연달아서 이제 B를 칠해 볼게요. B의 입장에서는 얘가 만약에 요 색깔을 칠했어. A, B, C, D 중에. 그러면 이걸 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B가 칠할 수 있는 색깔 세 가지.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B, C, D. 그죠? 그래서 B를 칠했다고 칠게요. 자, 앞살 한번 쳐다보는 거야. 이제 C 칠할게. C 칠할 때 보니까 A랑 겹쳐 안 겹쳐? 경계가 겹치죠. 얘 칠해 못 칠해? 못 칠하지. 그럼 B가 칠한 색깔은 못 칠하지. 네. 그럼 네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A가 칠한 거 못 칠하고 B가 칠한 거 못 칠하니까 두 가지. 나는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C는 두 가지 색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C 같은 거 했다고 칠게. 그럼 D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D는 A 못 칠하죠. C 못 칠하지. 이건 관계없지. 나랑 이웃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경계가 A하고 C를 경계를 이웃하고 있으니까 얘 못 칠하고 얘 못 칠하고 두 가지를 못 칠하게 되니까 실제 칠할 수 있는 색깔 종류는 아직도 두 색깔이 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 B를 칠했다고 쳐. 그럼 E의 입장에서는 A랑 경계가 이웃했으니까 하나 못 칠하고 D랑 경계가 이웃했으니까 B 못 칠하면 역시 몇 가지 색깔 남았어? 두 가지 색깔은 칠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 끝이에요. 단순하죠 이거는. 단순해요. 순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들한테 큰 고민이 없는 1009번 같은 거. 1009번 같은 거. 고민이 안 돼요. 고민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말고 헷갈리는 경우에 이 빨간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빨간 거는 왜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야 될까를 조금 이해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쉽고 그 왜 나누어서 해야 될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끝까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 요건 지울게요. 요건. 가장 기본 그림을 니네가 이해해 두면 편할 것 같아서 요 그림을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색깔이 네 가지 색깔이라고 칠게요. 역시 경계가 이웃한 부분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중복해서 쓸 수 있어요. 얘는 사실은 뭐 그림을 빙빙 돌려보면 알겠지만 누가 주인이고 아니고가 없이 그냥 같은 입장이죠. 동등하게. 자, 그런데 이 그림에 경계가 이웃하지 않고 마주보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예를 들면 얘하고 얘가 그럴 수도 있고 얘하고 얘가 그럴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예를 들면 얘랑 얘랑이 경계 이웃하니 안 하니? 안 하지. 마주보고 있지. 오케이? 이럴 때는 이 영역에 A하고 C에 들어가는 색깔이 같은 색깔일 때와 다른 색깔일 때로 구분을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달라는 거야. 왜? 왜 풀어야 오류가 없느냐? 그렇게 나누어서 풀어야. 자, 하나 예를 들어줄게. 얘가 만약에 색깔이 A, B, C, D가 있는데 같은 색깔이었다고 치자. 이렇게 칠해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경계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A하고 A가 칠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세 가지 색이지. 이해돼? D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색이 되지. 그런데 얘랑 얘랑 다른 색깔을 선택했다고 해봐.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은 두 가지밖에 안 되지. C도 두 가지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경계가 이웃하지 않는데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이제 얘네 둘에 끼인 상태처럼 그런 경우가 얘네들이 둘이 같은 색깔로 칠해졌을 때와 둘이 다른 색깔로 칠해졌을 때 얘가 고를 수 있는 경우 색깔 수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쓰다 보면 그 중복된 경우를 고려내지 못하고 오류가 생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같은 색깔일 때와 다른 색깔로 구분해 놓고 그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개수를 써주는 게 옳은풀이가 된다고. 개수가 달라져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고. 자, 그럼 그냥 한번 해볼까? 아까처럼 네 가지인데 이것만 생각하고 풀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떻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른 경우도 생기지만,
자, A부터 칠할게요. 이건 뭐 누가 주가 된다가 없으니까. A 몇 가지 색깔 칠할 거냐면 네 가지죠. 자, 그러면 B는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어? 세 가지 색깔 칠할 수 있다고. 그럼 C는 두 가지. 얘만 아니면 칠할 수 있잖아. 세 가지. 세 가지 칠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제 D까지 왔어. 어떻게 칠할 거야? 두 가지. 잘 봐봐. 내가 두 가지 케이스 보여줄게. 얘 A 칠했어. 얘는 B를 칠했어. 자, 얘는 C를 칠했어. 자, D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A 칠했어. 얘는 B를 칠했어. 근데 얘가 상관없으니까 A 칠해버렸어. 자, 얘 몇 가지 색깔 고를 수 있어? 세 가지 고를 수 있지. 그러니까 뭘 쓸까 그러면 근데 봐. 두개 더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같은 색깔이었을 때와 다른 색깔이었을 때로 나눠 정리하면 이렇게 이거일까 저거일까를 그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이제 이미 나눠진 상태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A, B, C, D가 있을 때 첫 번째 A와 C가 같은 색깔일 때와 A와 C가 다른 색깔일로 구분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A에다가 네 가지 색깔 칠하고 C는 같은 색깔이니까 고를 이유가 없죠. 이미 결정. 이건 한 가지라고 말하는 거야. 이미 결정된 건. B는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고 세 가지. D도 세 가지 칠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와 C가 다를 때는 A에다 네 가지 색깔 칠하고 B에다가 세 가지 색깔을 칠하는 것까지 동일하고 C가 여기랑도 다르고 여기랑도 다르니까 두 가지 색깔을 고를 수 있다고. 그럼 여기랑 다르니까 D도 두 개는 못 쓰니까 두 가지밖에 고를 수 없다고. 이해되나요? 네. 요렇게 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종류가 이번에 한 번에 구분이 되진 않아서 아마 과제 냈을 때 되게 헷갈려 올 거야. 그때 풀어온 거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도형들에 대한 또는 내용에 대한 기준을 한번 잡아봤어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할 거예요. 일단 유형 12까지 목요일까지예요. 열심히 풀어보고 채점 꼭 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